네, 특종가 이슈에 강한 기자들 산업위부 정희영입니다. 올해 바이오 업종과 관련된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상이 실패했다 또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할 것이다라는 각종 루머가 쏟아지면서 주가가 크게 휘청였습니다. 이렇게 각종 루머 때문에 회사는 물론 투자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회사도 앞으로 이 루머에 대해서 강경 대처하겠다라며 루머와의 전쟁도 선포했죠. 오늘 특이한 기자들에서는 이 바이오주를 흔들고 있는 루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바이오 업종에선 유독 루머가 많이 발생하는지, 또 여기에 더 나아가 바이오 기업들은 이 루머를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루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참 관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골치도 썩으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적인 예를 들면서 하나하나 그리고 왜 이렇게 유독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루머들이 돌고 있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내로 제넥시 한번 보도록 하죠. 제넥시이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그때 급락했던 것도 루머와 관련된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5일 제넥시 주가가 전날 종가보다 8.5% 떨어진 87,8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미국 컨설팅 업체인 플레인뷰가 발표한 평가 보고서인데요. 이게 또 제넥시에 관련된 건 아니었고요. 그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넥타 테라퓨틱스가 개발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가 시장 가치가 없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 이제 국내에 기사화되면서 넥타와 유사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제넥신이 타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도 나름 회사 측에서 좀 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8% 급락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막긴 막았어요. 그렇죠. 장중 14.82%까지 떨어졌었는데 회사의 빠른 대응으로 낙폭을 줄였습니다. 제넥스는 그 유사 계열의 물질로 항암제를 개발 중인 타사의 임상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당사를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우리 임상은 순항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회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두 회사 모두 그 인터루킨을 활용한 면역 항암제라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넥타와는 좀 다른 인터루킨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인터루킨이라는 것은 체내에서 면역 시스템을 조절하는 물질인데요. 그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는데 넥타 같은 경우에서는 그 체내 면역 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하는 인터루킨 2를 활용하지만 제넥시는 T세포를 증폭하는 인터루킨 7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벌써부터 설명해주면 말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루머들도 그래서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잘 모르니까.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거랑 비슷하다고 하니 잘못된 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약간의 지식의 부족함 아니면 정보의 부족함에서 나오는 루머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이렇게 나왔던 루머를 좀 보면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넥신과 같이 좀 그 임상이나 그다음에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좀 정보가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루머가 있고요. 아니면은 좀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루머를 배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면역 항암제라는 것도 많은 항암제에서 이 면역 항암제가 뭔지를 좀 이해하기도 힘들고 특히 그 인터루킨이 뭐며 이게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도 사실은 일반 투자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바이오주가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투자 열기는 높아졌지만 이에 비해서 산업에 대한 이해도는 아직 좀 낮은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신약 후보 물질 아니면 임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런 루머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5월 발생한 그 테라진 이텍스 사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얘기해 주셨던 지난 그 5월 저도 약간 기억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루머가 돌면서 한가 맞았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었죠, 일이? 네, 그죠. 그 테라진 이텍스 자회사가 그 메드팩토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메드팩토가 항암 신약을
개발하고 임상 1.3 결과를 미국 임상 종양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인데 보통 이 학회에서 발표하기 전에 그 발표 내용이 초록으로 공개가 돼요. 저도 이 투자 커뮤니티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초록 원본이 이게 돌고 그걸 확인하기도 했는데 예. 이 초록 내용을 보면서 그 시험자 중 한 명의 폐부종이 생겼다. 이거는 상당한 큰 문제점이고 곧 이건 임상에 실패한 거다라고 이제 루머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중간에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와가지고 이건 사실상 임상 실패다. 그렇죠. 예. 근데 보통 이렇게 임상은 이렇게 전문가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임상 학회이기 때문에 예. 모든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근데 회사 측에서 설명을 하긴 이 임상 내용을 보면은 이 시험자 중 한 명에 있어서 이 물질을 저용량 투여했을 때 폐부종 증상이 발생을 했는데 고용량 투여 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과 이 폐부종과의 상관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논문 발표에는 다 있는데 이 초록불 보고 일반 투자자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은 폐부종 환자가 발생했구나. 예. 그러면 이거는 실패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중간 과정이나 보다 세세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들어도 잘 모르니까 그냥 부작용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좀 지식이나 혹은 정보가 좀 부족하다 보니 생기는 루머인데 더 큰 문제는 진짜 작정하고 좀 회사에 피해를 주려고 좀 내보내는 루머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것도 사실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HLB 사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5월 29일이었습니다. HLB 주가가 장중 15만 1,500원까지 오르면서 순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후 3시 들어서면서부터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날 주가는 전날보다 15.37% 떨어진 11만 8,4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 주가가 떨어진 이유를 보면 한 2시 40분부터 루머가 돌기 시작합니다. 예. 대규모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렇게 루머가 퍼졌는데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할 거다. 또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거다. 임상 환자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예. 이제 근거 없는 루머가 퍼지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하게 된 겁니다. 참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아침에 이게 워낙 좀 심각한 문제였어서 대표와 직접 전화 연결도 하고 그때 나름대로 그래도 대처를 빨리 하다 보니까 오전 중에 그 다음날 오전 중에 어느 정도는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루머 이게 진짜 근거가 있든 없든 루머가 퍼진다는 것 자체만으로 주가가 급락세를 기록하고 한가를 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좀 공포증이 계속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참 상황이 심각한데 과연 루머가 특히 제약바이오에서 왜 이렇게 많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HLB 사건 이후로 셀트리온도 한참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런 루머가 굉장히 많이 시달렸고 그리고 이외에 신라젠 등 많은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한 바이오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런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예. 바이오업계나 투자업계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대답을 하는 게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이 약하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바이오주는 꿈을 먹는 주식이다라는 표현도 그렇죠.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과 같은 실체가 있는 내재 가치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실적이 없지만 이후 임상이 성공해서 제품이 나오면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미래 가치로 기업에 투자를 하잖아요. 예. 따라서 업종에 대한 평가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불확실한 거죠. 그러면서 좀 더 루머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고 그 루머가 좀 더 타격을 줄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루머가 확산되면서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있는 섹터, 예를 들면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세포주라든지 지금과 같은 면역 항암제라든지 관련 섹터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대표주 셀트리온이나 제넥신이 흔들리면 대표적인 바이오주가 흔들리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도 흔들리는 이런 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루머에 대해서 좀 확산을 막거나 좀 대처를 강경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5일 같은 경우에도 면역 항암제 관련된 넥타이의
평가 보고서가 나오면서 예. 제넥신뿐만 아니라 신라젠도 7.35% 주가가 떨어졌고요. 바이로메드도 4.75% 떨어졌습니다. 이들 기업들 모두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이러면서 좀 주가에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악재 동조화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기초 체력이 약하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업들도 좀 적극적으로 루머에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HLB 같은 경우에도 사법당국이나 그리고 금융당국에 좀 적극적으로 보고를 하면서 엄정 대처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나왔는데 현재까지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도 궁금했는데요.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뭐 회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뿐만 아니라 주주들을 통해서 또 제보도 받았고요. 이걸 통해서 관련 그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받은 이후에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들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라는 의견을 바탕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 최종 검찰에 고발된 사람은 6명이고요. 현재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서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HLB 측에 한번 물어봤는데 HLB는 이런 악성 루머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처하겠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루머 확산을 막을 것이고 주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이런 루머를 막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또 한편 다른 쪽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런 루머가 잘 퍼지고 있는 이유를 뭐 기업들도 여기에서는 자유롭지 않겠다라고 싶은 게 평소에 정보 공유를 더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더라면 좀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기업 측에서는 좀 이런 변화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좀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제 뭐 기업들도 설명할 때 단순히 장밋빛 미래만 전망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 임상 단계가 어떻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방법이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예. 최근 그 바이오 기업들도 이런 투자자들과의 좀 활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기업 설명회 등도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라젠을 들 수 있는데요. 지난달 24일 개인 주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보통 기업 설명회 하면은 국내외 그 기관 투자자들을 통해 대상으로는 이런 설명회가 많이 진행되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자리는 좀 부족했던 게 실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인 팩사백의 글로벌 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주주들의 질의응답도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주주들은 뭐 중국 임상이나 혹은 유상증자 그리고 스톡옵션 기존에 나왔던 루머에 대해서 회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했고요. 이후 주주 토론방 등을 통해서 이 설명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좀 루머에서 좀 불안하긴 했는데 회사의 좀 직접적인 설명을 들으니 좀 불안이 해소됐다라는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